우리 자신 얼굴을 slap 때리는 거야. 자기 뺨 때리기래. 자기 뺨 때리기. 이 자기 뺨 때리기가 그럼 뭔 얘기인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봐봐. 사람들이 산업을 탓한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는 뭐야?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산업을 탓한다는 이 행동 자체가 뭐라고요? 그냥 자기 뺨 때리기나 마찬가지라고. 자기가 그냥 내가 나한테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휴 이거 산업이 문제야. 근데 그 산업을 누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잖아. 그렇지? 그럼 산업을 탓하는 행위 자체가 뭐야? 나는 등신입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속된 말. 이해됐어? 그거를 자기 뺨 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은 왜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이 문제인데 왜 산업을 탓할까요? 우리의 행동이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일 자체가.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는 거야.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그래. 이걸 몰라서 그래. 소비하는 우리의 행동이 문제구나라는 이게 본질적 문제잖아. 본질적.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몰라. 또는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딴판만 하는 거야. 아니 똑같아.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내신 대비를 했어. 근데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했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점수가 한 30점 나왔어. 그럼 이제 절대로 내 탓은 안 하는 거야. 아니야. 난 열심히 했어. 나는 하는 대로 열심히 했어. 이거 다 딴 사람 탓이야. 로이쌤 탓이고 저기 뭐야 렉스탕 잘못이고 우리 부모님 잘못이고 내 잘못은 없다 이거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럼 자꾸 자존감이 깎이잖아. 본인의. 그러니까 이 본질적 문제인 걸 모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니 우리 게임할 때도 똑같잖아.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대 하면서 남 탓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또는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얼굴에 뺨 때리는 거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정답이 4번인 거예요. 미리 말하면. 왜? 4번을 보면 failing to recognize our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이렇게 나와 있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라고. 됐어? 인지하지 못한다 또는 인정하지 못한다. 됐어? 어느 쪽으로 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 됐어? 자 일단 답은 나왔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is a sum product of each person's behavior. 위에서 말한 것만으로 내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한 거야. 기후변화는 뭐랍니까? 소환된 산물이래요. 얘들아 이 프로덕트라는 거를요 제품이라고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 산물이야 산물. 산물이라는 건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과물. 알겠죠? 뭐의 결과물이냐? 각 사람의 행동의 결과물이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야, 각 사람의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산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거야. 산업 때문이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fossil fuel industry, 화석연료 산업은 is a popular scapegoat in the climate crisis. 기후변화에 있어서 일반적인 희생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희생양이란 게 뭐야? 이 기후변화 다 저거 화석연료 저놈들 때문이야. 희생양.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라는 거죠. 하지만 why do they drill and burn fossil fuels? 왜 그들은 화석연료를 그렇게 추출하고 태우겠느냐? 아니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게다가 막 이제 화석연료가 막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럼 얘네는 화석연료를 왜 태우냐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제공한대. 뭐를? Strong financial incentives요. 강력한 금전적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몇 사람들은 regularly travel on airplanes and cars. 그러니까 비행기나 차로 여행을 가죠. 정기적으로요. 근데 어떻게? burn fossil fuel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는 비행기와 자동차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간다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화석연료를 왜 태우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왜 태운다? 우리가 소비하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있으니까. 아니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공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나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제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비하니까 산업계가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금전적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갈 때 저기 뭐야 비행기나 자동차를 안 타. 무슨 조선시대 마냥 안 가고 싶어. 저기 뭐 마차 타고 가고 뭐 말 타고 가고 걸어가고 행군하고 이런다고 쳐봐. 아니 그러면은 얘네를 소비를 안 하는데 화석연료를 태울 일이 있겠냐? 당연히 없죠. 근데 사용자가 있으니까 얘네가 화석연료를 태울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결국에 이 예시에서 말하는 것도 뭡니까?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얘네만 비난을 한다고. 근데 이게 문제라고. 그렇죠? 뭘 문제로 잡아야 돼? 이걸 문제로 잡아야죠. 아니 애초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을 텐데 그럼 얘가 뭡니까? 이게 본질적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이해돼? 근데 이 수요는 결국 누구에서 나와? 아 사람들에게서 나오잖아.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이해되죠?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또. Some people waste electricity.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낭비한대요. Generated by burning fuel in power plants. 여기서 plant라는 거는요 식물이 아니고요 발전소라는 뜻이 있어요. 발전소. 알겠죠? 그러면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움으로써 생산된 전기를 낭비한답니다. 이것도 뭡니까? 소비자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죠. Some people. 또 어떤 사람들은 use and throw away plastic products.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갖다 버린답니다.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냐? Derived from crude oil every day. 매일매일 원유로 얻어진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단으로 정기적인 여행도 하고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것도 낭비하고 이게 다 뭡니까? 포인트가 소비자가 문제라고. 소비자가 문제라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laming the fossil fuel industry.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야. While engaging in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화석연료 산업을 탓한다? 그럼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제 얼굴에 뺨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나는 전기도 쓰고 있고, 뭐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도 다 이제 이용하고 있어. 근데 화석연료 산업 잘못했다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거라고. 어쨌든 이거라고요. 이거. 됐어? 그러니까 소비 행위를 하면서 아유 이거 얘네 이거 잘못됐어 하면은 결국 스스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정답 4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있는 부분을 또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통념부터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관해서 화석연료, 농업 분야, 패션 산업을 탓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기후 관련 문제는 어떻다? 우리의 소비 때문에 발생한 거고 각 개인의 행동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탓하는 건 결국 뭐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여기 아래 이제 선지 해석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해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나머지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합시다. 진행하고 감고 읽어봅시다. 자, 27번. 90분 남았네요? 28번까지도 썼죠? 네. 얼른 해버리고 끝내버리죠. 가겠습니다. 주제 찾는 문제네요. 볼게요. We used to 하고 나왔네. 요거. We used to. 요거 보이죠? 얘도 통념표현이에요. 얘도. 그래서 특히 used to. 왜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말이잖아. 그쵸? used to는요, 여러분, 잠깐만 좀 써보면, 이 녀석을 이제 보통 해석할 때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때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한때 뭐뭐 했다. 그럼 한때 뭐뭐 했다라는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됐어? 이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한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래. 이거 자체가 뭐야? 얘가 통념이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이게 뭡니까? 반박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념 반박 패턴이 많이 나오네. 뭘까요?
We used to think. 우리는 생각하곤 했대요. 뭘? 대절을요. That the brain never changed. 뇌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했대. 하지만 하고 나왔어. 그럼 여기가 뭐야? 반박이네. 그럼 통념 반박이 한 줄에 다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럼 통념 반박이 한 줄에 다 나오면 보통은 얘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 문장 자체, 여기 but 이하 문장 자체가. 한번 보자.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자,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자, 신경과학자의 리처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we now know.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대요. 뭐를? 대절을. This is not true.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요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즉, specific brain circuits grow stronger. 자, 특정한 뇌 회로가 더 강해진답니다. 여기서 grow는 자라다가 아니에요. 뭐뭐해지다라는 뜻이야. 뭐뭐해지다.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죠. 뒤에 보어 나오면 뭐뭐해지다. 이렇게 쓸게요. 특정한 뇌 회로가 더 강해진대요. 뭘 통해서? Regular practice.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소재는요, 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네. 그렇죠? 뇌의 변화에 대해서. 통념에서는 뭐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반박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다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He explains. 그는 설명한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Well-being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자, 행복은 기본적으로 다른 바가 없답니다. 뭐랑? Learning to play the cello. 그래서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대요. If one practice the skills of well-being.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습한다면요. 그 행복의 skills, 어떤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 will get better at it. 자, 그것을 더 잘하게 될 거랍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잠깐 보자면 여러분 혹시 be good at이라는 표현 알아요? be good at? 이게 뭐뭐를 잘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good을 better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뭐뭐를 더 잘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를 get으로 바꿔볼게요. get으로 바꾸면요. 여기서 뭐뭐해지다라고 해서 가거든요. 뭐뭐해지다. 그럼 뭐뭐를 더 잘하게 되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여기 보여? get better at 그것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됐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무슨 뭐 첼로 얘기 나오고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요. 첼로를 배우는 것과 기술을 연습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행복 기술 연습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뇌의 변화라고 했잖아. 아까 뇌. 그럼 뇌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 뇌라는 건 뭐냐면요. 사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변화가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행복이라는 것도요. 연습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 요만큼이 주어져.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대절이랍니다. 대절이 쭉 길게 나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대절이 좀 길죠. 그래서 안쪽을 분석해볼게요.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자, 똑같은 말 또 하네요. 너는 실제로 훈련할 수 있어. 너의 뇌가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more confident 하도록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 자,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오형식 구조에서 오형식 구조 이 둘은 어떻다? 주어, 동사,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주어, 동사 해석하듯이 해서 말이 되면 목적격 보호로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너의 뇌가 더 감사하고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형식 구조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실제로 너의 뇌가 감사함을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얘들아, 경험을 반복한다는 게 뭡니까? 위에서 말했던 연습한다라는 내용. 어디 갔냐? 요거 규칙적인 연습. 얘들아, 연습이라는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반복이 숨어져 있죠. 그렇죠? 연습한다는 건 뭐야?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연습이잖아. 그러면 결국 연습이란 말을 봤을 때 여러분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반복이라는 걸 떠올려야 돼. 여기서 단어를 하나 알려줄게요. practice라는 거. practice. 우리가 흔히 practice라는 거는요. 명사로서 연습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연습이라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연습 말고. 아니 왜 묵음으로 말하고 그래? 성대를 써서 말하면 되잖아. 이러지 말고. 네, 관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관행. 관행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관행 말고. 그러니까 관행, 관습 뭐 비슷한 뜻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좀 단순히 말하면 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일, work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일은 이제 그 일반적인 work는 아니고요. 주로 사자 직업들 있죠. 사자 직업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얘네들 있죠. 이 사자 직업들. 어떤 사가 하는 일 이런 뜻도 있어요. 주로 의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practice라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 뜻에 공통점이 있다 얘들아. 이 세 가지 뜻에 공통점이 있어. 연습, 관행, 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 이 반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연습이라는 건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거죠. 관행이라는 건 뭡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거를 전해져 내려오는 거, 전통 같은 거잖아. 그렇죠?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사자 직업들이 하는 일은 어때요? 의사. 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의원이 하는 일이나 지금 현대시대 의사가 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환자를 치료한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practice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반복의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문장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다시 한번 봐봐. 첫 문장에서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뇌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뇌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글의 주제고요. 이 주제에 대한 수단으로서 연습이란 말을 했어요. 규칙적 연습이라고 했어. 근데 그 연습이라는 건 결국 뭐다? 반복의 개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나와 있던 위에서 나와 있던 practice를 repeating experiences라고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야. 그러면은 위에 나온 첫 문장이랑 요 문장은요 사실상 똑같은 말 하는 거거든. 똑같은 말. 첫 문장에서 뭐야? 뇌의 변화는 가능하다. 규칙적 연습을 통해서 이거였고요. 여기서도 뭐랍니까?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 반복을 통해서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한 번 더 말하면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 글의 주제문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체크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but 이하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주제문에 표시하라고 할 때. 또는 만약에 나는 주제를 요 문장을 체크했다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똑같이 다시 한번 진술한 거니까. 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경험을 반복함으로써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이런 경험입니다. That involv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여기서 gratitude, relaxation, confidence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세 개 명사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감사, 휴식, 자신감을 유발하는 경험 이런 거를 반복함으로써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행복한 경험을 반복시키라고요. 그러면은 뇌를 더 행복하게 하는 훈련이 가능하다. 됐죠? Your brain is shaped. 너의 뇌는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thought, 생각에 의해서. You repeat. 너가 반복하는 생각인 거죠. 여기서 반복한다는 말 또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됐어? 자, 이어서 the more neural fire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이죠. 여기까지. 됐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정말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서술형 패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more가 이제 보자. 얘를 수식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뉴런이 정화할수록 뭐 하면서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야 또 나왔다. 계속 똑같은 말 나오죠.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여기까지 한단 말이. 그러면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서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뉴런이 더 많이 정화될수록 the faster they develop 그것들은 더 빠르게 발달하게 된답니다. into neural pathways 어떻게? 신경 경로로 이제 발달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뇌에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한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뉴런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뇌 신경을 뉴런이라고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뉴런이라는 게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활동을 계속해. 그럼 이제 이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활성화가 돼갖고 신경 경로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뇌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건 과학적인 부연 설명을 한 거야. 왜 이 어떤 원리로?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뇌의 변화가 가능하대. 그럼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한 거야. 구체적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or 또는 in the world of Donald Hebb. 자, Donald Hebb의 말에 따르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요 함께 연결된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어 뇌에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는 어떤 경험을 했어.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 그러면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쳐봐. 여기서 활성화가 되면은 그럼 이제 얘가 다른 놈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연결이 돼요.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행복한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짜증나는 거라고 한번 쳐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만 하면은 좀 쉽게 짜증나. 쉽게 짜증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근데 이 행복한 걸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게 되거든. 그럼 내가 쉽게 짜증나는 어떤 상황이 왔어. 예를 들어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럼 쉽게 짜증난다고 쳐볼게. 근데 내가 행복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얘가 얘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변화되는 거야?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거지. 됐어요? 자,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 이렇게 나왔죠. such 형용사 명사입니다.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해요. 다시 한번 such 형용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이것은 그렇게나 고무적인 전제 조건이다. 즉, 바텀라인은 결론이에요. 결론. 핵심이라는 뜻도 됩니다. 결론 또는 핵심. 우리가 보통 결론이란 건 어디에 나와? 밑바닥에 나오잖아. 그래서 bottom line, 맨 마지막에 나오는 줄,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자, 즉 결론은요. We can intentionally create the habits for the brain. For the brain to be happier.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for the brain 보이죠? 이거 의미상 좋아요. 여기 to be happier 보이죠? 얘가 앞에 나오는 여기서는 부사로 보는 게 낫겠네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뇌가 더 행복해지도록 습관화가 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그 상황에 노출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소재로서 또 하나 추가가 돼야겠네요. 뇌의 변화가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도 나온 거죠. 그렇죠? 행복이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왜 정답이 1번인가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해석해 보면은 possibility of forming brain habits for well-being 이라고 나왔죠. 행복을 위한 뇌 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을 보면은요. 그러면 뇌 습관이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습관이라는 건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이 본문에서 practice라고 나왔던 게 repeat이라는 단어로 나왔고 이 repeat이라는 단어가 habits로 연결된 거거든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반복한다는 말과 관련이 있죠. 연습하고 반복하고 습관. 습관은 뭡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습관 아니에요? 그렇죠? 반복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키워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재에서 연습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뇌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얘기. 이 세 가지가 1번에 다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저 연습이라는 말은 뭘로 나왔습니까? habits로 나왔어요. habit. 습관이란 말로 변화돼서 나온 거고 possibility, 가능성 나왔고 그 다음에 행복, well-being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됐나요? 나머지를 볼까요? 2번. Role of brain circuits in improving body movements래요. 신체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래요. 일단 아예 안 나왔어요. 신체 움직임을 개선한다. 이 말이 벌써 틀렸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뇌회로의 역할. 뇌회로의 역할도 안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뇌회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니까. 3번은
importance of practice. 자, 연습의 중요성이래. 여기까지 그럴듯해. 근데 i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악기 연주에 있어서 악기 연주 한 줄 나왔잖아. 한 줄. 전혀 주된 내용이 아니죠. 4번은 effect of taking a break on enhancing memory capacity. 기억력 향상에 있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의 효과.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도 그냥 짧게 나오죠. relaxation 뭐 잠깐 나왔는데 그게 지금 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전혀 관련 없죠. 5번은 difficulty of discovering how neurons in the brain work. 뇌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랍니다. 그러니까 뇌 뉴런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내용 전혀 안 나왔죠. 그래서 소재에서 벗어났고 정답 1번만 가능하다. 자, 아래 있는 것들 또 우리 빈칸 채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부부터. 자, 특정 뇌 회로는 규칙적 연습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행복은 연습한다면 더 잘하게 된다고 했죠. 뇌는 반복적인 생각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것이 뉴런들을 활성화시켜서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요. 뇌가 더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글을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하고 읽어보면서 생각한 건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의도성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좀 많이 느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아니 졸지 말고 잘 들어봐.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어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멘토링을 해줄 때 꿈을 크게 잡아라, 목표를 높게 잡아라,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줘요. 멘토링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대표적인 말인데, 꿈을 왜 높게 잡으라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목표를 크게 잡아라라고 말은 하는데 왜 목표를 크게 잡으라는지는 말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목표 또는 꿈을 높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볼펜을 너네한테 이제 볼펜을 하나씩 줬어. 하나씩 준 다음에 야 너네 이거 볼펜 일주일 안에 팔아봐 했어. 그러면 쉽게 팔 수 있어요. 지인 찬스 쓰거나 야 이거 내가 1,000원에 팔게 사라. 지인한테 뭐 전화해갖고 팔거나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펜을 10개 팔아라 이랬어.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10개 팔아라 하면은 친구 찬스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조금 빡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의 친구까지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펜을 100개 팔아라라고 했어. 그럼 이제 이거는 친구의 친구로 가도 이거는 좀 제한이 있죠. 그럼 어떻게 팔 거예요, 여러분? 만약 100개를 팔아야 된다. 일주일 안에 100개를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 안에 100개를 팔 수 있을까?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저기 뭐 지하철역 같은 데 갖고 와갖고 좌판 깔고 팔아야죠 뭐. 이렇게라도 팔아야죠. 그렇죠? 자, 만약에 펜을 10,000개 팔아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0,000개를 우리가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팔 겁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는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안에 10,000개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홍보를 해야겠네 일단은. 그리고 홍보를 할 건데 나 혼자서 10,000개를 다 팔 수 없으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야겠네. 그럼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될까? 내가 시급을 얼마 쳐줘야 될까?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똑같은 펜을 판다고 했을 때도 펜을 1개 파는 상황이냐 10,000개를 파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요 정도면 만족한다랑 꿈을 높게 잡았을 때 내가 가지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펜을 1개 팔 때랑 10,000개 팔 때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나 꿈을 높게 잡으라고 하는 거는요 시야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시야. 그리고 이 꿈을 크게 잡았을 때 그 보이는 시야는요 아래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비슷한 건데 제가 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바라보는 각자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땠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1 때부터 고3까지 다녔던 학교가 있고 이제 여기서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원래 교사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내가 팔더라고 때려쳤어. 나랑 안 맞아서. 근데 어쨌든가 근데 제가 교사를 어디서 했냐면요 제가 모교에서 했어요. 모교에서 내가 이제 그 학생회 소속이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전통이 있었어. 신규 교사는 무조건 학생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쥐잡듯이 잡는 건요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학생부 애들 해갖고 이제 저기 앞에서 이제 애들 두발 검사하고 뭐 이제 뭐 안 되면 이제 가서 뭐 처맞고 애들 뭐 아무튼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이제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교무실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맞은편에 앉은 선생님이 그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가르쳐준 선생님, 내 왼쪽에 앉아 있는 선생님이 여기 그 저기 뭐야 학생부 주임 선생님, 나 국사 가르쳐준 선생님 고2 때 뭐 이랬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고1 때 나 수학 가르쳐준 선생님 있잖아. 이 선생님이 나 고1 때 처음으로 초임 교사였거든.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젊은 선생님이고 이때 당시에 나이가 26인가 7인가밖에 안 됐어. 젊은 선생님이니까 인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되게 이제 평도 좋고 이랬는데 다 이제 전교생이 다 좋아했어. 근데 내가 이제 교사가 되고 이 선생님이랑 같은 부서니까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교류를 많이 했잖아. 근데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이 선생님이 정말 별로였어요. 정말 별로였어.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도 벌써 내가 학생일 때의 입장이랑 교사일 때의 입장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정말 싫었는데 내가 이제 똑같은 위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거였구나. 이걸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같은 위치에 서서 보니까 시야가 결국에는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냥 일반적인 평강사일 때 또는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 학생들을 바라보는 거 또는 위에 있는 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을 바라볼 때 보는 시선 이거랑 제가 지금 이제 부원장의 위치에 있을 때랑은 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애초부터 내가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사고방식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자 마지막 질문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28번 제목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 지우고 딱 볼게요. 5분 컷 하겠습니다. 갑니다. 첫 문장. In modern times, 현대에는 society became more dynamic.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게 됐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라는 게 뭔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역동적이라는 게 뭔데?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겠죠? 가볼게요. Social mobility. 모빌리티가 유동성이거든요. 이동 가능성이라는 뜻이야. 이동 가능성. 모바일에서 나온 거야. 모바일. 우리가 쓰는 핸드폰 이게 다 뭐야? 모바일 폰이잖아. 모바일 폰. 모바일이 무슨 뜻인데요? 이동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폰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mobility. 자,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And people began to exercise. 사람들은 뭘 시작했냐면 exercise 시작했대. 니네 exercise 보면 운동하다만 알고 있는데 운동하다보다 실제로 발휘하다라는 뜻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발휘하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다. 됐어? 이런 뜻이 더 많이 쓰여. A higher degree of choice. 더 높은 정도의 선택권을 발휘하는 거야. 선택권을 행사하기를 시작합니다. Regarding 뭐를 관련해서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뭐에 관해서 여기 regarding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when it comes to 있지? when it comes to 그거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같은 뜻이야. 뭐에 관해서라면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religion religion은 이제 종교죠. 이런 것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더 높은 정도의 선택권을 행사하기를 시작한답니다. 즉 정리해 볼게요.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역동적이래요.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대요. 즉 다양한 사람들이 개인적 선택권을 다양하게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역동성이라는 거, 이 역동성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도가 올라갔다고요. 왜냐면 선택의 정도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선택의 정도, 높은 선택의 정도란 건 뭡니까?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거죠.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건 뭡니까? 자유도가 올라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볼게요.
This posed a challenge. 이것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to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사회의 전통적 역할에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봐봐. 사회의 역동성이 증가했다는 건 자유도가 증가했다. 즉 선택사항이 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뭐겠습니까? 전통성이죠. 전통적. 됐어? 즉 이것은요 전통적인 생각과는 반대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봐봐. 전통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적. 정적이라는 건 뭡니까? 역동적의 반대말이죠. 정적이라는 건 가만히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얘들아 역동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역동적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유연하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변화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통적이라는 건 뭡니까? 변화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볼게. It was less evident. 덜 분명해졌답니다. 이거 가주어예요. 뒤에 대절 나와 있죠? 진주어입니다. 자, 대절이 쭉 여기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문장 끝까지. 뭐가 덜 분명해졌냐? One needed to commit. 자, 개인이 뭐 할 필요가 있대요. to commit. commit은요 전념하다는 뜻이야. 전념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거야. 뭐를 전념하는 거냐? To the roles. 어떤 역할에 전념한대.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잘 봐. 여기 명사 나왔지. 근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뭡니까? 수식해 주는 거야. 됐어? 얘가 뭐뭐 하는 명사. 알겠냐? 얘가 뭐 하는 명사.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was born into. into 뒤에 목적 없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다시 어떤 사람이 태어났대.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거야. 타고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덜 분명해졌대요. 얘들아 봐봐. 타고난 역할이래요. 타고난 역할. 타고난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죠. 아니 타고난 역할이 되잖아.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대잖아.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느냐 서자로 태어났느냐 뭐 상놈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역할인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 타고난 역할에 전념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태어난 대로 살아간다 이거잖아. 그치? 이건 뭡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전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게 어떻다고요? 덜 분명해졌다고요. 덜 분명해졌다. 여기 대절 내용이 전통이거든. 전통. 근데 전통이 덜 분명해졌대요. 그럼 전통이 덜 분명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 뭐 할 때?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요.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 대안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대안이라는 거는요. 이 글에서는 변화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 내가 상놈으로 태어났어. 조선시대 때.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 내가 양반 취급을 받을 대안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다고? 대안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난 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본인이 가난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본인 잘못이 아니야. 근데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본인 잘못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거는 타고난 역할이에요. 그렇죠? 타고난 역할이야. 근데 대안이 있다고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나는 얼마든지 부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대안, 즉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언제? 현대사회는. 조선시대 때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뭐가? 이런 전통이 덜 분명하다. 덜 분명하다는 거는 변화가 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이런 문제가 뭘로 내기 좋은지 알아요? 어휘 추론으로 내기가 좋아요. 어휘 추론. 밑줄 5개 쳐놓고 문맥상 어색한 어휘 골라. 이런 걸로 내기가 좋은 거야. 이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내가 만약 여기다가 밑줄을 딱 쳐놔. 레스가 아니라 내가 이거 뭐라고 써놨어. 밑줄 딱 쳐놨어. 흐름상 어색한 낱말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이 글의 내용을 이해 못하면 얘를 정답으로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 이 대절에 있는 내용이 전통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아니라 레스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이제 출제하기 좋다. 이어서 볼게.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어떤 사람의 삶의 선택권에 대해서 통제권을 증가시킨대. 야, 통제권을 증가시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즉, 통제권을 증가시킨다는 건요.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거죠.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잖아 이거. 선택이 늘어난다는 건 자유도, 역동성이 증가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선택권, 통제력을 늘린다는 것은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게도 됐답니다. identity, 정체성이 그러고 나서 became a problem, 문제가 됐대요. 자, 개인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정체성 문제가 발생했대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여기서